이 사람은 남자가 와도 오래 있지 못하고 결혼을 했던들 이혼을 한번 하겠네. 이런 소리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밴드에 올린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임술일주를 가지고 을미, 갑신, 임술, 임인이다. 그게 이제 물이 많은 사주 아니에요. 자, 근데 물이 많이 있다면 물에서 뭐가 녹까? 금이 논다. 이제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금이 논 것은 좋은데 어떻게 행위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럼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자, 화가 없다. 그러면 자, 쉽게 해서 나의 임수에 뜨는 태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죄사주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태양이 떠줄 때 언제냐? 떠줄 때가 일찍 지나서 여기까지 와보고 태양 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 이 임수의 재물은 화가 재물이다. 그러면 자, 병화와 정화가 재물인데, 그렇죠? 재물인데, 이 강물 위에 뜨면 늘러 뜰 것이냐, 막말로. 한번 분석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강물이 흘러간데 태양이 비쳤을 때도 빛이 발산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제대로 빛을 뭔가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흘러가는 물에 비친들 태양이 빛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복은 그렇지 많지 않구나.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임수일주에 이제 이 제방을 막을 수 있는 토가 필요하죠. 근데 이 토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천간에서 초를 끌어올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좋은데 천간에서 끌어올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수는 제방이 막아져 있다는 것은 관이 필요한 사주인데 관이 올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얼른 생각하면 관이 내 남편이고 직업이고 한다고 봤을 때 남자 관계로서 정착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육군 해석이 다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남자가 와도 오래 있지 못하고 결혼을 했던들 이혼을 한번 하겠네. 이런 소리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더라도 물론 사주를 근거해서 이제 풀어드리지만은 기본적인 생각의 관점을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화가 와서 뜬 것은 크게 돈이 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물에 태양이 비치니까 빛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실질적인 재물이 안 온다. 그 얘기고, 정화가 와서 하는 경우는 비견을 제거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물이 좀 안정을 찾을 때가 병화보다 정화가 좋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물이 이제 여기 관이 쉽게 해서 자기가 관을 깔고 있죠. 그죠? 술토랑 관을 깔고.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관을 깔고 있을 때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 그렇죠. 관이 끝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이런 관계가 생기죠. 자, 보통 이런 사람들은 관을 깔고 있을 때는 관이 끝나면 내가 버려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봐봐. 그럼 여기에서 관이 여기서 끝났죠. 43대운이 관이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금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 때는 여기까지는 관으로 인해서 뭐 잘했든 못했든 자기가 먹고 살았다면 여기서부터는 직접 본인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답이 척척척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얼른 보더라 눈이 들어오면 그냥 이거 갖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 살았냐를 금방 눈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물상론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주를 볼 수가 있고 정확하게 이 사람의 깨뜨릴 수 있는 사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용신을 찾는 뭐다고 뭘 찾을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고전 같으면 신월 가을에 뭐 물이 어쩌니 저쩌니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간에서는 쉽게 관이 없고 지지에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 미토가 있잖아요. 미토의 관이죠. 술토도 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관에서
돈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어느 관. 자, 그러면 미토에서는 돈이 만들어지 안 만들어져. 사옴이 올 때마다 사옴이 올 길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이 있기 때문에 인호수를 하면 돈이 되냐 알아 몰라. 그러면 자, 미토의 관이 필요해, 술토의 관이 필요해. 자, 이렇게 답이 다 안에 나왔네. 이제 답이 나온 거야. 그럼 네가 술토에서 벌어 먹을 건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제 사주를 상담할 때 천간에 드러난 것은 내놓을 수 있는 관이고, 천간에 드러내지 못한 관은 내 남자라고 표시를 그러려 하고 단계가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여기 이 관계로 그림으로 보자면 보이지 않는 관이라는 것은 내가 드러낼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 드러내는 남자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남자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사주를 보면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오는 남자는 어떤 남자였을까? 뭔가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남자가 돼야지. 이제 이걸로 봤을 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 원 구성이 다 포함이 다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사주 전체 구성을 알아본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미토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겠느냐, 그 말, 미토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겠어요, 미토에서는? 해묘. 자, 해묘임이 했으면. 자, 좋아요. 또 뭐가 다른가를 봐야지. 자, 여기서 해수가 뭐가 달라져? 그렇지.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이 미토를 활용할 때는 이신사의 개념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술토는 인호술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럼 자, 항시 그랬잖아요. 인호술이 될 때는 물이 따뜻하지. 물을 대표주는 따뜻한 물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따뜻하면은 이 금이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설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술토와 신이 있다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죠? 그럼 여기에 술토가 신유술의 개연성이 있지요? 잘 보세요. 여기서 힌트가 잘 잡아야 돼. 술토에 내 남자가 있었는데,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유술이 되면 술토가 없어지는 거지. 이때 이혼한다. 간단하잖아요. 이혼한 시점이 정확하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유술 때 만나면 신유술 때 헤어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쫙 풀면, 아, 이렇게 사주가 돼 있네라고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관이 사라져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금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금은 물에서 놀기를 좋아해. 내가 먹고 내가 금을 갖다 써야 돼 하는 얘기에서요. 그래서 벌어먹고 살아야 돼. 이런 거. 자, 그럼 이용하게 되면 금국이 됐으니까 금을 이용한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주를 보시면 다 이 사람이 원국이 어떤가 보면 이제 세운만 대입하고 대운 대입하고 해서 설명 가장 쉽게 사주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사주 다 본 겁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물이 많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라면 항시 지지 인호수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모일주 이성 애정력이 강하다, 술토가 끼어도 강합니다. 근데 여기가 인호수이 될 때, 그럼 이 사람은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남자의 끼는 애정력이 반드시 필요한 여자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답이 정확하게 탁탁 떨어져야 돼. 그럼 이거 알고 나면 살도 붙이고 양념도 하면 얼마든지 통변이 쉽게 되어 있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 관에 돈을 벌고 어떤 때 그 결혼을 했으면 어느 때 이혼할 거냐. 이제 이런 것을 눈여겨서 찾아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자, 물이 두 개 큰 물이 있어.
최소한도 2번 물을 막을 수 있네라고 생각도 하지. 그죠? 그러니까, 너는 2번 이상 결혼도 할 수 있어. 그 말과 같은 얘기도 돼. 우리가 유권 해석으로 봤을 때 당연히 보고, 이 사람은 반드시 술토라는 이 개념이 인호술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그래서 왜 이 사주 특성이 왜 남자를 좋아하나 하는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자기가 이혼을 했든 어쨌든 간에 드러낼 수 없는 남자를 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느끼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검증해보고 수많은 사람을 상담해서 정확성을 가지고 만든 답이에요. 현실을 검증하죠. 그게 우리들이 지금 고전 공부한 사람들이 저한테 최근에 많이 옵니다. 최근에 많이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오느냐?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이 어렵게 뿐만 아니라 정확성이 없다 이 말이지. 근데 내가 교수님 얘기한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금방 마음에 와닿고 금방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되더란 얘기예요. 이래서 고전하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오고 또 오신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과연 학문이 현실에 얼만큼 신빙과 정확성이 있다는 것을 늘 저는 검증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학문적인 체계를 봤을 때 저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좋은 상담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느냐가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내가 누차 강조한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사주의 이제 근본의 핵심이 다 되었죠. 다 해석이 됐어요. 안 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운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정의 대운이 있죠 우리가. 자, 운을 한번 봅시다. 자, 학교 때 한번 볼까요? 학교 때. 자, 학교 때가 병술 대운이죠. 그렇죠? 학교 때가 이제 병술 대운인데 여기서 한번 일단 설명하고 드릴게요. 병술이 온다는 얘기는 태양이 여기 비칠 수도 있죠. 근데 빛이 해도 제방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이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디가 지역이 좋다고 그랬어요? 자, 충청도가 좋다. 근데 이 사람은 충청도 살다가 학교를 저기 인천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지. 흘러갔네. 그러니까 더 물이 많은 동네로 갔어. 문제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병술 대운에 여기서 한번 짚어봅시다. 여기 한번 카메라 잡아봐요. 자, 17살 때가 신해죠. 신해. 그죠? 자, 신이 왔다. 여기 대주를 해보시라고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7살 때가 신해예요. 신해 연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실 때 신금이 병화를 끌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태양을 뭔가 갖고 싶어. 그럼 기존에 있던 데보다 새로운 태양 쪽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 다음에 해수가 왔을 때는 해묘미 한다고 그랬죠. 을목이 있으니까 해묘미 되죠. 공부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공부하기 위해서 해수가 이신사에 됐죠. 이신사에 돼서 내가 공부해서 고향을 떠났네를 봤다 그 말이지. 이렇게. 맞아요. 정확히 답이 나오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디로? 고향을 떠나서 물 있는 쪽으로 가버렸으니 청착이 더 안 됐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향을 떴던 이유, 뭐 때문에 해묘미 공부하기 위해서 이신사에 고향을 떠났구나. 이렇게 답이 짝짝짝 떨어져야지. 그죠? 정확하게 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3때가 뭐예요? 고3 때가. 자, 몇 년이요? 개축이죠. 저기 잘 보셔야 돼. 여기 저 학생들이 푸는 거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축년이에요. 그러면 이 개라는 것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뭐 할 거냐 그 말이 뭐 할 거냐. 개에서 뭘 할 거냐.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무토를 끌고 온다는 얘기는 가상의 무토예요. 끌고 온다고 해서 끌고 올 수 있죠. 술토가 있으니까 끌고 올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변한다면 어쩔까? 술토가 아니라 근국으로 변해버리면. 자, 물이 많아진과 동시에 아까 뭐 때문에 끌고 왔냐면 술토 때문에 개수를 끌고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토가 금으로 베껴버리면 가상의 무토는 올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더 좀 깊게 지금 제가 사주를 풀어드린 거예요. 이건 늘 제가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 해주기 때문에 알아두기 쉽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전 과거에 공부하실 때는 개수가 무토를 불러오니까 이렇게만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는 뿌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전제를 항시했죠.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수를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근데 개수가 무토를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화가 뭐냐? 축토가. 축토는 항시 기다리고 있어. 술과 신이 있기 때문에 유금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유금이 기다리니까 또 여기가 이제 사유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유축이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 되지. 새로운 변화를 읽었죠? 그러면 사유축이 되니까 신유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술토가 뭘로 바뀌었어? 신유술로 바뀌어버렸잖아. 그럼 가상에 토가 끌었던 게 있어 없어? 날아간 거지. 이걸까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공부 안 해주셨죠? 지금 더 정확하고 더 근거해서 정확하게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끌고 온다는 개념이 무슨 오행이든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돼. 뿌리가 없으면 안 돼요. 가상이야, 그 가상. 뿌리가 있어야 무술이 되는 거야. 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술토가 있으니까 무술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지.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취지 축토가 살축을 해버렸네. 하니까 신술이 되어버렸어. 인신이 됐죠. 결과적으로 근구로 베끼니까 가상의 토가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 간단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도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도 구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여기 보시면 뿌리는 있잖아요. 갑과 이익이 뿌리는 존속이 있어요. 언제든지 꽃필 준비도 돼 있어. 근데 땅이 없어. 근데 그나마도 이 수토에서 인호술에 이 뭔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술토가 근구로 변해버리면 허당이다. 근데 이 뿌리가 보세요. 그러면 간목이 있는데 대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가고 싶다는 얘기지. 이거 금으로 차단시키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신수이 돼버리면 간목이 뿌리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죠? 이제 이런 것도 더 좀 꼼꼼하게 생각할 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운데 뭐가 있느냐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큰 나무가 청나가 있는데 이 바위를 건너서 뿌리가 형성이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못 가고 하는 관계를 보자. 그 다음에 그럼 여자니까 그러면 뭐 결혼도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결혼 언제 하면 좋겠느냐. 그럼 그 다음 해가 지금 23살 정사죠. 23살이 맞습니까? 정사년이죠. 자, 정례대원이 정사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이 사이가 지금 23살이 정사년이다 이 말이죠. 정사년.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 경우는 병진이나 뭐 태양도 뜨고 해서 돈문도 떠나서 이제 결혼 문제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럼 자, 우리는 공부하실 때 이제 정사가 있어요. 정사. 정사년이 23살 때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나의 경쟁자를 제거할 때 결혼할 수가 있고, 임수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제방이 튼튼하게 막아질 때 결혼하면 좋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뿌리가 합의될 때. 일간이 합의될 때가 제일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때 정립 한목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요. 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하나 제거됐다 또 봐야죠. 일단은. 혼자라고 봤는데 정립 한목이 임묘진도 될 것 같아 해. 근데 이수지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가 똑같이 사유축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유축에 대한 이 궁을 택하고 싶어도 남자랑 만나기는 만나지만 결과적으로
근구로 바뀌면 잘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운이, 뭘로 넘어갔습니까? 자, 정예로 넘어갔죠? 자, 정예. 숨을 정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어느 때 하면 좋겠느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결혼 시기랑 같은 것을 잘 집어쳐야 되잖아요. 상담하시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언제 결혼해요? 해야 하네요. 언제 결혼해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3살 때, 4살 때가 뭐예요? 자, 무호. 자, 무호다, 그 말, 무호. 자, 그러면 이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방이 마저 호수가 되고, 그럼 무술이 되는 거예요. 악철통같이 막아오신 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지의 인호술이 되니 재물이 따르는 남자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결혼 시기를 놓쳐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자면 어느 때 누구를 만나느냐를 제가 전제해주고 어느 시기에만 어떤 환경이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 팔자가 바뀔 수 있다고 한다고. 이 사람은 이때 결혼을 했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시기 있고 이때 서두르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도 길러보고 하지만 어느 때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번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려워요. 별소리해도. 그 시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집니까? 자, 그러면 봄에 꽃필 꽃이 겨울에 꽃 피겠어요? 안 피잖아.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실질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결혼 시기는 이 24살 때 이때 결혼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결혼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좋냐? 그 말이 어떻게 좋냐? 첫째, 제방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제방이 서니까 무토가 서로 막아주니까 이 간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니. 그럼 오게 되고, 인호술 꽃도 피지. 그러면 자, 부동산도 가질 수 있는 남자. 나에서 재물을 만들 수 있는 남자가 오니 경제적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올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이때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0년 후로 넘어간다. 그냥 우리는 그 무토가 오기까지는 다시 10년에 12년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지지가 떨어지지 안 맞는 거예요. 어려워. 그때 안 맞으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좋은 데가 물어보면 결혼 언제 했느냐 물어봤더니 그거 뭐라고 써 있어요? 26살 때? 자, 경신했다고 말이야. 자, 그럼 뭘까요? 자, 경신년이가 왜 했겠냐, 그 말이야. 왜 했겠냐? 왜 경신년 했겠냐? 자, 여기 잘 봐요. 저기 을경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새로운 꿈꾸니까 병화가 꿀꿀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좀 될 것 같고, 인호술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저 사람 살아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시집 가서 보니까 허당이다. 그만 뭔 얘기냐, 그러면, 신이 왔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면 돈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살아보니까 다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인 면에서, 그럴 때, 뭐가 씌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잘못해서 이럴 때 결혼하면 어떻게 나가? 자, 그 다음 해가 뭐예요? 그 다음 해가 경신 다음에 신유. 자, 신유죠. 이때 남자를 만나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신이 오면 아까 어떤 거예요? 신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시 또 이 관이 사라지지.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내가 갖고 돈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보니 신술로 돈도 없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결혼 시기를 한번 놓치게 되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고 나이는 차니까 결혼 시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있고 괜찮은 것 같다고 해봐라 한 게 결과 가보니 비어있더라. 자,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풀려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면, 그러면 자, 언제 또 이혼을 한번 하겠냐? 때 깨진다고, 전체적으로 사주가 깨진다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그럼 이혼한 건 첫째 이혼이 언제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잘 봐요.
거기 제가 그 여러 유인면들한테 뭐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가 무자 대우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때 그 이혼을 써놨어, 그게? 한번 봐봐주세요. 첫째 이혼이. 38세라고 안 썼어요? 네? 39세로 써 있죠? 자, 39세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왜 그런가? 자, 39세로 보면은, 무자대운이죠. 무자대운. 그러면 자, 무토에 재가 있으니, 간이 있으니, 괜찮을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뭔가 견디지, 본인이. 그런데, 어느 연도에 39세 임신 계유죠. 그렇죠? 자, 임신. 그때가 몇 살 때예요? 임신이? 38대. 그렇죠? 임신. 그 다음에 39대가 계유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죠. 세 개가 되면 하나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세 개가 되면 3임이 되죠. 그죠? 3대 1로 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목이 될 거 아니에요. 을을이 있죠. 그럼 자, 을기 합을 하고 싶은, 경금을 꾸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그걸 떠나서 일단 임신 물이 많아져. 그러면 아까 토운이 여기 지금 이 운이 왔는데, 여기서 신자진이라는 개념이 돼야 돼요. 자, 신자진이 오면은 인묘진도 되지만 진숙충도 돼. 파괴돼야 돼요? 되죠. 그러다가 계유가 왔잖아, 계유. 여기서부터 터져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뭔 얘기냐? 계수가 보면 아까 뭐라죠? 가상의 무토를 끌고 온다고 그랬죠. 근데 유금이 와서 났어요, 진짜. 신유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랬죠? 이 신유술 때 만나서 신유술 때 만나면 헤어진다.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39살 때 보따리 쌀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집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될 수 있는 거 하는 것도 정확하게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들이 이 시간 관계상 다는 제가 못 풀어드리고, 관이 사라지면 본인이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러면 관이 지금 여기 기토에서 이미 여기 40대 가면 기축대운에 여기서부터 결과죠.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토가 탁수의 개념이 있는데 일단 각기 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을목도 떠다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허하다. 보통 이렇게 해요. 마음이 비어있다. 자, 그렇다 보면은 본인이 뭘 할 거냐. 경금이 올 때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자, 을경합 신금이 됐죠. 그렇죠? 자, 신금이 되면 뿌리가 유금이죠. 신유술이야. 그게 금을 쓰는, 아까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자기가 직업을 금으로 써서 움직이는 걸 해야 한다. 그 말이지. 그럼 금은 물에서 놀기를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인호수도 될 거 아니에요. 따뜻한 물을 덮여서 쓰는 거. 그게 세탁소.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이 세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직업.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지금 유튜브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 길게를 제가 할 수도 없고 또 다 풀어 못 되니까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명주를 가지고 더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